소개받은 허드슨 AI 신현진입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실감 미디어 무학과에서 이제 컨텐츠를 또 많이 제작을 하실 거고, 또 배급도 하실 거고, 컨텐츠 쪽에서도 많이 이제 AI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음성 AI 기술입니다. 음성 AI 기술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컨텐츠의 글로벌화, 글로벌 유통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AI 더빙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에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왜 이게 필요한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들 이제 미디어 업계에 혹은 이제 컨텐츠 이런 쪽에 종사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컨텐츠 유통, 글로벌 유통에 있어서의 이슈인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같은 부분들을 좀 같이 가볍게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실 K 컨텐츠 네. 이러면 안 울리죠. 네. K 콘텐츠는 워낙에 이미 굉장히 핫하게,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걸 제가 줌으로 오늘 하고 있는, 네, 원래 죄송합니다. 올려놓고 어, 하시면 네.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아시겠죠. 네, 이런 수치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작년 한 해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된 컨텐츠의 시청 시간을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미국 컨텐츠가 1위를 차지하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미디어 시장의 80% 이상이 미국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글로벌 플랫폼이 나오면서 컨텐츠가 탈할리우드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한국 컨텐츠는 굉장히 비주류에 속했던 컨텐츠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수치들이 지금 영어권 컨텐츠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들 중에서 한국 컨텐츠가 시청 시간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 컨텐츠 외에 할리우드 컨텐츠가 아닌 다른 컨텐츠가 거의 절반 가량의 시청 시간을 차지했다라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컨텐츠가 그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통계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또 이제 이 컨텐츠가 시청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일 컨텐츠별로 시청된 시간, 시청 시간을 또 계산을 한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국 컨텐츠가 굉장히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영어 컨텐츠 대비해서도. 그래서 한국 컨텐츠는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기도 하고 또 시청 지속 시간도 굉장히 긴 몰입도가 큰 컨텐츠다. 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컨텐츠, K 컨텐츠가 이렇게 무한하게 확장을 하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배경이 있겠으나, 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공식적인 플랫폼에서도 그리고 미디어 업계에서도 이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호응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얘기를 하실 때에 더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더빙으로 콘텐츠를 즐기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99% 정도가 자막으로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더빙을 보는 경우들은 드물죠. 저희가 한국어 더빙을 보는 경우는 진짜 옛날 콘텐츠들 외화 더빙 할 때 7, 80년대, 90년대 콘텐츠의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요새는 저희가 한국어는 다 한국 사람들은 다 자막으로 콘텐츠를 즐기죠. 근데 이제 사실 해외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K 콘텐츠의 붐이 일어나는 부분에서의 좀 숨겨진 주역으로 더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더빙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우가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자막을 읽는 게 아니라 성우가 음성으로 연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넷플릭스에서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더 붐업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더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미스터비스트 당연히 아시겠죠? 미스터비스트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전 세계 1위의 유튜버잖아요. 미스터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지금 오디오 트랙, 이 더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더빙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우가 녹음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남도영 성우가 이렇게 더빙을 통해서 또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네, 한국인들은 그래서 궁금해요. 왜 자막을 보면 되는데 왜 굳이 더빙을 하는가? 우리는 자막을 보는 게 훨씬 더 원본 콘텐츠의 감정도 잘 전달받을 수 있고 자막을 읽는 게 더 편리한데 왜 굳이 더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치로 보면은 명확하게 한국의 글로벌 시청자들은 더빙이 굉장히 중요한 시청 몰입 수단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미 넷플릭스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종이의 집, 다크, 종이의 집 혹시 아시죠? 스페인 드라마. 스페인 드라마에서 사실은 원어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어예요. 근데 이제 북미 시청자들의 70% 이상이 이 종이의 집을 영어 더빙 버전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 드라마 중에 다크라는 드라마 역시도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시청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더빙을 진행을 했을 때 약 3배에서 6배 이상의 시청시간 증가 같은 부분들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 공유드렸던 미스터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빙이 도입된 이후 한 24년부터 14개 언어 정도로 더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더빙을 도입한 이후에 15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1억 명 증가했습니다. 좀 사실 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죠. 한국에서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 크리에이터만 되어도 굉장히 대형 크리에이터인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구독자 수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이 모든 통계적인 수치들이 더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주장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 외국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벨기에 사람이지만 남벨기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어권인데 북벨기에 같은 경우는 자막화해요.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 쓰는데 네덜란드어로 더빙하기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어권 항상 더빙해요. 항상 더빙하고 더빙 보는 거 익숙하고 웬만한 사람들 다 무조건 더빙으로 봐요. 아마도 진짜 한국 콘텐츠도 그렇게 더빙되지 않았다면 불어권에서 그렇게 잘 됐을까에 대한 의문이 크게 들어요. 많이 하죠. 이태리에서 다 더빙해요. 이태리 사람들이 그냥 자막 보는 거 귀찮은가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이태리에서 살았을 때 그 미국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그럼 그 드라마로 다 더빙으로 이태리어 봤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으로 가보니까 그 목소리, 그 배우 목소리 진짜 나왔어요. 못 알아봤어요. 어색해. 브라질에서의 또 문화도 궁금해요. 사실 브라질 더빙 공화국이잖아요. 아마 더빙 시장이 제일 큰 나라이지 않을까. 잠깐만 네. 지금 경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사실 더빙은 한국 외에 유럽권, 북미권, 그리고 이제 남미권에서 더빙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콘텐츠의 전달 수단입니다. 이들은 자막을 선호하지 않아요. 더빙을 봅니다. 특히 이제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국어 보호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서부 유럽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유럽 쪽에서는 더빙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 빨간색 표시된 부분들. 그래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외화를 개봉을 할 때 더빙 버전이 없으면 개봉을 못하는 법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그분들은 더빙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막을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더빙 버전이 훨씬 더 박스오피스 관객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문맹률이 높다는 것도 자막을 읽기 어려운 부분에 기인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반입니다. 반반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컨텐츠 소비가 굉장히 높은 컨텐츠 시장이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북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더빙과 자막을 거의 동시에 다 송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막이 아닌 더빙이라는 모달리티, 음성이라는 모달리티를 가지고 컨텐츠를 유통하고 배급을 하는데 문제는 사실 더빙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앞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인터뷰를 한 영상에서도 보셨을 텐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언어별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유럽 언어들,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 3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당 300불이라고 하면 저희가 드라마 한 편, 그러니까 시리즈 하나를 생각을 하면 보통 한 1000분 정도의 러닝 타임이 나오거든요. 1000분 정도의 드라마를 더빙을 하기 위해선 30만 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하나로는 한 5억 정도 되겠죠? 예, 굉장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 그거보다는 적게 들어가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더빙은 사실 제작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문제는 또 사람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더빙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성우 당연히 필요하겠죠. 성우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드라마 한 편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그 등장인물만 생각을 해봐도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는 무조건 한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연 단역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70명, 80명의 등장인물이 이 드라마 한 시리즈에 등장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우도 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대작의 경우에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더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을 거칩니다. 이제 뭐 준비 단계에서는 뭔가 그 대본을 만드는 부분들, 캐스팅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음악과 뭐 배경음악 이런 게 다 이제 요새는 에미가 다 분리된 소스들이 많이 있지만 없는 경우도 또 그것도 다 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번역을 해야 되고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더빙 번역은 난이도가 더 높아요. 자막 번역은 그냥 자막을 번역을 하면 되는데 더빙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 문맥, 구어체, 이 음색, 이 말투를 살리는 번역을 해야 함과 동시에 이 영상의 길이에 맞춰서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10초 발화가 되는 스크립트다 하면은 영어로도 10초 정도의 발화가 될 만한 길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고 당연하게도 레코딩이 가장 어렵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성우 비용이 굉장히 또 이제 성우분들을 캐스팅하는 데에 많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디팅도 하고 믹싱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뮤직 앤 이펙트를 같이 이제 공간감을 만들 수 있게끔 왜냐면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녹음된 거랑 공간감이나 질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뮤직 앤 이펙트와 같이 믹싱을 해야 되는 부분들, 뭐 공간감 넣어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돼서 거의 50명에서 60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작년에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징어 게임 더빙에 1320명이 참여를 했대요. 근데 이게 한 언어당 25개 언어니까 한 언어당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많은 자원과 시간이 들어가는 정말 비싼 컨텐츠이기 때문에 기존의 더빙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말 대작에밖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본이 정말 풍부한, 돈이 정말 많은 콘텐츠 혹은 플랫폼들만 더빙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이런 대작들에만 뭐 오징어 게임, 뭐 폭삭소가수다, 흑백요리사, 뭐 넷플릭스는 워낙에 이제 자본력이 풍부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한국에서 혹은 다른 로컬에서 콘텐츠를 배급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서 보여드린 다양한 수치를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자막이 아니라 더빙을 해야 시청자들이 보잖아요.
해외 시청자들이.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미디어를 유통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당연하게도 글로벌 스테이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더빙을 해서 보낸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해야지만 해외 시청자들 그리고 해외 시청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컨텐츠라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롱테일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거든요. 유튜브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AI 더빙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클립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더빙을 한 건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을 저희가 더빙한 건 아니지만 워낙에 다들 아시는 작품이니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 클립이에요. 너한테 벌이 앉았어. 다 움직였어. 혹시 이 장면 보셨나요? 이 오징어 클립, 오징어 클립이요. 오징어 게임 3 보셨어요? 네. 네. 이 장면을 혹시 보셨다면은 아실 텐데, 저 장면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무궁화 게임, 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서 움직이면 총을 맞고 죽는 게임이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저 여자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포스러운데,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공포스럽지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을 해내어야만 좋은 더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원작의 느낌을 살려서 저희가 해외 시청자에게도 동일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AI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하지만 AI 도입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저희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 해외의 다른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동일한 장면을 AI로 더빙을 한 클립인데요. Landed on you. Oh shit, I just moved. 사실 제가 일부러 못 만든 건 아니고 열심히 만들려고 했지만 이 당황스럽지만 무서운 이 감정이 AI 음성으로 표현이 되는 게 사실 진짜 어려워요. 여기도 TTS 아마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콘텐츠 제작해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혹시 크리에이터 계실까요? TTS 혹시 활용해 보셨을까요? 저 텍스트 투 스피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쳐가지고 음성을 만드는 그 AI 음성이 아직까지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콘텐츠를 언어의 장벽 없이 서비스하기 위해서 AI 더빙을 실제로 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작년부터 여러 개의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이 AI로 더빙을 한 다음에 사람이 QC를 거친 버전을 아마존 프라임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AI 더빙을 디폴트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원한다면 자기의 컨텐츠를 뭐 다른 언어로 더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AI 더빙 기능을 또 붙여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AI 더빙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패스트 플랫폼이라는 이제 광고 기반의 무료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 AI 더빙이 정말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유튜브 뭐 등등등 여러 플랫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메마른 감정 표현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컨텐츠라고 해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찌양 컨텐츠다. 그냥 계속 먹는 컨텐츠 와 맛있다라고 하시는 그냥 한 명이 나오는 컨텐츠라고 해도 그게 감정이 잘 안 실려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는 더 당연히 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정말 복합적인 감정. 이 사람이 웃는데 우프다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웃는데 슬픈 표정, 웃는데 슬픈 음성. 뭐 이런 표현들은 정말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내서 이제 저희가 AI 더빙을 감정에 충실한 감정 표현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는 AI 더빙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의 결과물입니다. A bee landed on you. Oh shit, I just moved. 이렇게 웃으면서 그분의
그 감정이 그대로 표현이 될 수 있게, 원작의 감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든 뎁스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AI 기반의 더빙, AI 음성 기술을 활용한 더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저희 실제 프로덕트의 모습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하는지 이렇게 뭐 여기 이제 영상 편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UI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화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자동으로 디텍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도 트랜스크립션이 또 자동으로 됩니다. SD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말을 또 영어로 그 문맥에 맞게 언어의 문화권과 그리고 비디오의 문맥에 맞게 번역을 진행을 하고요.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디오 언더스탠딩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인지 어떤 감정으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태그를 자동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패닉하고 근데 웃었고 굉장히 긴장되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AI 음성 기술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체 오디오 인텔리전스 기술 기반의 엔드투엔드 더빙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빙의 그 플로우는 앞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영상이 올라가요. 영상이 올라가면 보통 프로페셔널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미와 다이얼로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구작 컨텐츠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진짜 옛날 컨텐츠 뭐 한 대장금을 예를 들어 더빙을 한다 이러면은 에미랑 DX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오디오 세퍼레이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오디오 세퍼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환경음이나 뭐 뮤직 뭐 배경음 이런 음성이 이제 다이얼로그랑 같이 나올 때 다이얼로그를 정말 명료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이얼로그에 있는 감정도 당연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명료한 다이얼로그 음성만 분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에미랑 다이얼로그가 합쳐져 있는 풀믹스 환경에서 그냥 더빙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믹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미도 깔끔하게 분리를 해내서 추후에 이제 믹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세퍼레이션 기술 역시 이제 저희가 AI 음성 기술을 활용해서 오디오 세퍼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스피커 다이어라이제이션, 트랜스크립션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피커 다이어라이제이션 기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디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장에서는 대본이 제대로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본이 있는데 그 대본이 as recorded 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가가 써놓은 대본이 뭐 A랑 B랑 C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촬영에서는 그게 그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애드립도 많이 넣으시고 뭐 혹은 이제 편집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더빙을 할 때는 이 편집된 버전을 기준으로 다시 대본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이게 타임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빙은 창작이 아니라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거에 타임 코드에 맞춰서 음성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타임 코드를 제대로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스피커를 디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의 영상에 1시간짜리 드라마 영상에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캐릭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저희는 그냥 주연이랑 주요 조연들만 집중해서 영상을 즐기잖아요. 사실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보다 보면. 근데 사실 단역이랑 조연들 다 세보면, 한 30명에서 50명은 무조건 나옵니다. 하나의 영상에. 그러면은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저 스피커 디텍이 제대로 안 되면은 AI 음성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면은 한 명 한 명씩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다 다르게 해야 되고 캐릭터도 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부분.
트랜스레이션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맥과 이제 장르적인 특성을 반영을 하고 또 길이 맞춰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이 스피치 제너레이션 영역이죠. 스피치 제너레이션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기술은 TTS 기술과 보이스 컨버전 기술, 그 두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이 감정을 담은 이모셔널한 음성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 더빙 에이전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더빙 에이전트가 이런 앞쪽에 모든 전처리된 부분들, 문맥과 관련된 부분들, 그냥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기획을 해서 이 스피치 제너레이션 엔진의 실행 역할을, 실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더빙 에이전트가 이해한 문맥과 캐릭터성과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음성을 생성을 하고요.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AI가 생성해낸 다이얼로그와 그 앞에 저희가 분리를 했었던 혹은 이미 분리되어 있는 ME 파일을 합쳐서 믹싱을 하는 영역까지. 이게 이제 전체 더빙 워크플로우고요. 이 밑에 이제 라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저희 자체 엔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I 음성 AI의 영역은 또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의 다른 LLM들을 파인튜닝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특화된 음성 합성이 저희의 핵심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TTS, 이제 많이 접하셨을 TTS 기술이에요. 근데 TTS 기술들의 한계는 세부적인 연기 컨트롤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기존에도 이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 기쁜 감정, 슬픈 감정, 화난 감정 이런 식으로 감정의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TTS를 학습을 시켰었는데, 사실 그거는 앞서 보여드린 그 오징어 게임 예시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면은 컨텐츠를 저희가 보는데 너무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고, 그리고 사실 한 명의 배우가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영상에서 팝이 표현하는 슬픔이 다를 거고 그 여자가 표현하는 슬픔이 다를 거고 뭐 누군가가 뭐 표현하는 다른 슬픈 영역은 또 연기자마다 다른 스타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텍스트만으로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레이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감정을 합성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레퍼런스 오디오, 그러니까 원본 음성을 기반으로 그 감정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원본 음성에 있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저희가 AI를 통해서 추출을 해내요. 그래서 그거를 벡터화 해가지고 저희가 추출을 해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뽑아냅니다. 뭐, 어머, 피치, 에너지, 톤, 팀버, 뭐 스피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컴퓨터 AI가 이해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로 뽑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이제 디렉션 태그도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멀티모달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단순히 음성뿐만 아니라 뭐 영상,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디렉션 태그를 자동으로 또 뽑아내고, 또 거기에 이제 프롬프트 디렉션도 자동으로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는 안 가져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총을 맞는 장면이다 라고 하면은 AI가 그거를 이해해서 써요. 여자가 굉장히 긴장을 했고 벌이 앉았는데 당황스럽게 웃는 장면이다. 혹은 곧 총을 맞아서 공포스러운 장면이다 라는 부분들을 비디오 전체의 맥락을 파악을 해서 얘가 프롬프트 디렉션까지 만들어내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추후에 한 번 더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휴머니덜 룩 프로세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다이어라이제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뭐 여기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10명, 20명, 30명 넘는 컨텐츠들에서도 거의 정확도 9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화자를 분리를 해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통 지금 소타로 나와 있는
스피커 다이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10명 미만의 화자에서도 거의 정확도 70%에서 80%를 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목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화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10명, 20명 나오는 컨텐츠를 잘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화자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자 인식과 함께 또 중요하게 같이 동반되는 그 프로세스가 트랜스크립션이잖아요. 말을 받아 적는 것. 그래서 그 STT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거의 한국어 소타 기술을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어 기준으로는 비실시간, 그러니까 실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98%에서 99% 정도의 정확도, 그러니까 거의 100%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를 애라고 한다든지 뭐 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98%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시간이에요.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거의 정확도가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ms 수준의 레이턴시인데 이 레이턴시는 이제 거의 레이턴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로 레이턴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람이 느끼기에는 거의 이제 지연이 크게 없는 수준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무회의나 뭔가 그 나라에서 하는 행사들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KTV라는 이제 IPTV 통해 가지고 이제 공영방송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자막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기존에는 다속 기사분들이 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STT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디오 분리 부분도 또 상당히 저희가 잘하는 부분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타 수준의 자체 오디오 분리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음성을 완벽하게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음성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강점은 그런 거예요. 사실 시중에 이제 오디오 음성 분리하는 알고리즘들 혹은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더 더빙이라는 작업, 그리고 연기를 합성하는 작업에 더 이제 스페셜라이징 해가지고 만든 부분들은 오리지널 오디오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음성들 중에 뭐 웃음이라든지 한숨이라든지 뭐 저희는 에폴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숨을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이런 거 에폴트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성들이나 또 비언어적인 표현들 뭐 웃는다든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디텍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느냐? 왜냐면 아직까지는 사실은 배우가 표현한 것만큼 좋은 볼트 음성은 없기 때문에 이 AI 음성이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생성을 똑같이 재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음성을 그대로 활용하진 못하겠지만 왜냐면 저희가 이제 더빙을 할 때 사실 배우의 목소리를 그대로 더빙을 하는 게 저희 한 22년도에 저희 처음 창업했을 땐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키였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우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음성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1인 크리에이터들 외에는 사실 유명 배우의 목소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한 번 더 재생성을 해요. 뭐 다른 음성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번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일관적인 더빙 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에 들어오셔가지고 더빙 번역을 진행을 하실 때 뭔가 이렇게 번역이 당연히 길이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AI가 최대한 길이에 맞춰서 번역을 하지만 뭐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길어야 될 때도 있고 조금 더 짧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거를 KMP라고 하는데 이 로컬라이제이션 산업에서는 이 Key Names and Phrase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6개 화의 에피소드를 더빙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마님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칠게요.
마님이라는 거를 사극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뭐 1화에서는 그냥 뭐 미세스라고 어떤 데서는 그냥 마담이라고 표현하고 뭐 어떤 데서는 뭐 다른 표현으로 막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key names and phrase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정의를 해서 일관된 번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가 짧게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영상인데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How nice to see you. When did you arrive? It's lovely town to stay. Are you having a good time? 여기에 와주세요. ¿Cómo estás? Qué bueno verte. ¿Dónde llegaste? Qué lindo estar aquí. ¿La estás pasando bien? ごきげんよう。ここは初めてかしら？素敵な街ですよね。What's the trouble? You stepped on my foot. Forgive me. Wait here, I won't be It long. was quite unintentional, I'm sure. What's the trouble? You stepped on my foot. Forgive me. Wait here, I won't be It long. was quite unintentional, I'm sure. 이렇게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씬이 있을 때 그 씬에 대한 감정을 이해를 하고 분석하고 또 콘텐츠를 이해를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통해서 이제 음성을 생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 음성 AI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이거를 리얼타임으로도 아까 이제 저희가 STT 같은 경우에 거의 120ms 레이턴시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얼타임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제가 약간 저작권의 이슈가 될까봐 생성한 영상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리얼타임 그 더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스포츠를 즐길 때 자막으로 스포츠를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 축구 팬들 계실 거고 뭐 MLB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막으로 축구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다 해설자 붙여서 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빅리그가 아닌 경우에 뭐 저희가 프리미엄 리그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들 뭐 송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비용을 절감하고자 자막을 깔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AI 더빙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영상이 AI 영상이라 이상하실 수 있어요. And there's the whistle. We are underway for the second half. 45 minutes to decide the title race. Absolutely. It's all or nothing now. They're starting to build up patiently from the back. 이게 만들어진 커맨드. Arranca el complemento. Silbatazo del juez. Y ya se juegan los últimos 45 minutos por el título. Así es. El equipo empieza a construir desde el fondo, con mucha paciencia. さあ主審のホイッスルとともに後半戦が始まりました。優勝の行方を占う運命の45分。はい、そうですね。 화면 이제 해설을 누군가가 이제 He's nailed the apex. Powers out of the final corner, and now he's flat out down the main straight. DRS is open. Look at the speed. He's flying towards the finish line to take the lead. Wait, here comes the move on the inside. 이 해설이 주는 맛이 있잖아요. Atención que tomó perfecto el ápice. Sale con todo de la última curva y vuela en la recta principal. Se abre el DRS. Miren esa velocidad. Es un avión buscando la punta de la carrera. Lo supera por adentro. 좀 특화된. さあエイペックスを捉えた。最終コーナーを回りきてホームストレートに入りま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도 한국 프로야구 혹시 여기 KBO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야구 팬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야구 팬들 있으시다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한국 프로야구를 저희가 북미에 실시간으로 더빙해서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LGTV, LG 채널 통해서 그리고 이제 로쿠나 다른 패스트 채널들 통해 가지고 한국의 프로야구가 북미에 이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프로야구를 실시간으로 더빙을 하고 나서 시청 시간이 35배가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워낙에 좀 많이 트래픽이 적었던 채널이기도 했었지만 더빙을 하고 나서 이만큼 올랐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자막으로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스포츠라는 장르 자체가 그렇고요. 자막으로 즐길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스포츠 그리고 패스트 채널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패스트 플랫폼 이제 또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집에 스마트 TV가 있으시다면, 뭐 LG TV나 삼성 TV 있으시다면, 그냥 딱 틀었을 때 막 500 몇 번, 막 372번, 막 이런, 막 980번 이런 채널들 막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이 이제 저희가 패스트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TV.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은 사실 돈을 내면서 막 보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요새 미디어 시청 환경들이 또 그렇기는 하지만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뭐 딴 거를 하면서 그냥 백그라운드처럼 틀어놓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막으로 더더욱 즐길 수가 없죠.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빙을 제공을 함으로써 시청 시간이 35배가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실제 데이터이고 저희가 이런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더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저희가 600시간 넘는 한국 컨텐츠를 더빙을 했고, 뭐 여기 보이는 타이틀들 다 저희가 이제 영어, 스페인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해외 플랫폼에 이제 송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옥시부인전 이런 컨텐츠들도 저희가 더빙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더빙을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더빙을 해가지고 더빙본과 자막 버전을 두 개를 다 제공을 했을 때 자막 버전 대비 더빙 버전의 시청 시간이 3배 이상 높았어요. 근데 이게 시청 시간이 3배 이상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미디어에서의, 그러니까 저희가 미디어를 어떻게 수익화하지를 생각을 하면, 컨텐츠를 어떻게 수익화하지를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컨텐츠의 수익화 방법이 광고이거든요. 유튜브 플랫폼도 그렇고, 뭐 패스트 플랫폼도 그렇고, 뭐 물론 OTT는 다르기는 하지만 OTT 역시도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빙을 함으로써 3배, 4배 이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그것과 비례해서 수익이 3배, 4배 이상 레비뉴가 더 창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미디어의 글로벌화, 수익화에 이런 더빙이, AI 더빙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성과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다른 막 드라마 영상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나가면은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끝나고 그냥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2년부터 이런 AI 더빙을 해오고 있고, 국내 최초 그리고 최다의 AI 더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 스포츠 실시간 더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초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해외로 송출을 하고 있고요. 뭐, 뽀로로랑 타요 다 아시죠? 네, 뽀로로랑 타요 이제 K 대표 키즈 애니메이션들도 이제 저희가 일본, 북미, 스페인 다양한 지역으로 저희 더빙을 통해 가지고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재밌었던 게 뽀로로 타요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이제 4월에 굉장히 많은 해외 박람회들이 있었거든요. 북미에서도,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거를 틀어주니까,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박람회 애기들이 좀 많이 왔어요. 이제 스타트 테크 박람회인데, 이제 그때 공휴일이어가지고 많이 왔는데, 애기들이 저희 부스에서 떠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AI가 일본어로 연기를 한 건데, 이 뽀로로 연기를 한 건데, 아무도 그게 AI인지 모르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재밌는, 그리고 뿌듯한 그런
경험이었고, 뭐 저희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빙 많이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뭐 보통 고객사들이 CJ ENM이나 뭐 SBS나 뭐 MBM 뭐 이런 미디어 회사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LG전자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랑도 저희가 협업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량으로 더빙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AI 더빙을 활용하셔가지고 더빙 이제 침착맨님 목소리로 더빙이 된 컨텐츠들을 유튜브에 여러 개를 올리셨었고, 뭐 이런 영상들 좀 바이럴이 돼가지고 24년도였던 것 같은데 바이럴 돼가지고 또 이제 많이들 봐주셨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이제 쯔양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객이신데, 쯔양님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로 더빙을 한 컨텐츠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1000만 회 이상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저희 이제 앞서 계속 이제 더빙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 막 통계적인 부분들 막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는 데이터 상으로도 뭐 예를 들어 국내에서 한 100만 정도 되는 크리에이터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분이 좀 독특한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뭐 100만 넘어가는 대형 크리에이터이기는 했지만, 그분이 영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그거를 북미에 이제 내보냈는데, 영어 트랙으로, 그리고 북미에서 접속한 조회수만 3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국내에서 나온 조회수보다 북미에서 나온 조회수가 거의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단순히 그 조회수가 높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어느 지역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광고비가 달라요. 수익 정산되는 게 달라요. 그걸 이제 저희가 CPM, RPM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데 한국 대비해서 미국의 CPM이 3배, 4배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10배 정도의 추가 수익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AI 더빙에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셨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유튜브에서 자동 더빙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튜브 자동 더빙의 기능이 사실은 이제 제한적이고,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는다거나 혹은 감정을 그대로 담는 것들, 뭐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화자를 제대로 분리하는 것들, 이런 거에 아직은 이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또 여전히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더빙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활용을 해요. 그대로 해갖고. 네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목소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너무 그 권리적인 부분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고 한데,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본인의 컨텐츠를 배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분의 동의만 있으면은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협업하고 있는 피플리라는 이제 헬스 컨텐츠 유튜브 아시나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그냥 샘플로 가지고 와봤는데, 포인트는 숄더 프레스를 하실 때는 무겁게 하시는 거예요. Give a sense of weight with the presses and then with raises stimulate the lateral side a bit more. I'll show you how. Cojamos mancuernas de 5 kilos. Primero voy a probar el press de hombros con mancuernas. 5, 6, 7, 8, 9, 10. そうですね。下げるときは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1。そうですね。上げるときは高くに。3、본인의 목소리 4、ラスト。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영어로 나오는 것들이 네네.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국 크리에이터 분들이 해외로 나가시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저희는 지금 이제 서비스를 사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크리에이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독일, 뭐 프랑스, 스페인, 뭐 인도 등등 등지에서 이제 본인의 컨텐츠를 글로벌화 해가지고 유통하시기 위해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어린애들은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을 더빙한 거를 많이 보잖아요. 네. 자막을 안 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겨울왕국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성우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유명 배우들을 다 이렇게 다 어젠 맞아요. 해가지고 예. 하는데 예.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성우가 돼갖고 직접 자막을 읽으면서 연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 그 허드슨 AI에서 제공하는 걸 갖고 그 사람들의 그 음색만 따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넣어주는 것도 기술로서는 가능하죠. 가능하죠. 예. 그랬을 때 그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병헌한테 직접 성우 연기를 시켜가지고 돈을 주는 거하고 그냥 너 라이센스만 할게. 그리고 기술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또 어떤 게 이게 더 싸다 그러면은 이게 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지금까지는 좀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지금도 뭐 24년에 사실 그 할리우드에서 그 방송 배우 연합회, 성우 연합회에서 엄청 강하게 AI 관련해서 스트라이크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부터는 조금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우들이나 배우들도 자기 목소리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를 뭔가 AI 기업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여전히 AI에 대한 반응이 되게 배우로서는 성우로서는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당연한 거가 이제 예. 내 목소리만 파는 거는 싫어한다. 예, 그쵸. 당연히 수익은 너무 많이 줄을 거고, 그거를 계속 레플리케이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도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내 목소리는 절대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로 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으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들은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 영역들이죠.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뭐 하나 재밌게 활용을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오싹하긴 했는데 좀 그랬던 부분들은 이제 MBC에서 그 그녀가 죽였다라는 그 여성 범죄자들 대상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뭐 고유정이나 뭐 박은혜 이런 이제 약간 살벌한 그 여성 그 살인자들 그 연쇄 살인자들을 이렇게 안으로 만든 다큐인데 이제 그거를 PD의 의도로는 되게 이거를 실감나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유정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고유정의 친필 편지와 막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실제 그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고유정이 막 이제 막 그 상황에서 막 브이로그 찍은 그 느낌처럼 뭐 이렇게 자기가 편지 읽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보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가능은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은 권리적인 부분들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종 엔터사에서도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 아이돌의 목소리로 팬들이랑 소통을 하게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아티스트 측에서 조금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네, 가능합니다. 그 질문 나온 김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허드슨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B2B 비즈니스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다가 이렇게 더빙하는 기술을 줘서 더빙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B2B를 하시는데 네네. 요즘 AI 그 영상이나 이런 걸 하는 쪽은 보면은 내 사진을 넣어가지고 내 사진이 뭔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쵸,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뽀로로라든지 이런 만화 영화에서 어린애들한테 짧게 너무 길게는 안 되겠지만은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목소리로 뽀로로가 이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그 뭔가 이렇게 작은 그 앱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많이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미 홈페이지에 다 가능해요. 그래서 더빙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의 영역에도 사실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저희가 영상에 음성만 집어넣는 것 보이스 오버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목소리에 대한 유명 영화에 뭔가 이렇게 로맨틱한 어떤 장면 같은 경우도 자기 목소리로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만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했었던 또 다른 프로젝트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직
뭐지? 저희가 노량 아시죠? 네. 노량에서 그 배우들이 중국어랑 일본어를 하거든요. 네. 이제 네, 그 네, 시대 그거여서 그래서 정재영 배우의 이제 중국어 연기를 막 하시는데 그게 중국어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장군인데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이러면서 막 연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현장에서 나온 버전이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원어민이 듣기에는 발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음 이상한 부분만 저희가 이제 살짝 이제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것도 했어요. 뭐 이제 그 배우 어떤 영화예요. 아직 저희가 이제 개봉을 못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영화인데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그 사이코패스가 다른 사람인 척을 하거든요. 남자인데 여자인 척을 해요. 근데 당연히 남자여가지고 그리고 그 배우가 너무 저음의 배우여가지고 여자 목소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배우가 연기를 해서 연기 장면은 너무 좋은데 목소리 톤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감독의 의도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목소리만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컨텐츠의 다양한 제작 영역에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2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희가 한국에서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사실 장편 영화를 AI로 더빙한 거는 23년 초에는 최초였어요.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AI 더빙 사스 제공하고 있고 유튜브 코리아의 첫 번째 AI 더빙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26년도 2월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최초로 극장판으로 더빙한 필름을 개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덤보라는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인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막 2천만 이상의 관객이 든 건데 한국어로 저희가 더빙해가지고 개봉을 했고 실제로 당시 외화 극장 외화 중에서는 록스 1위를 했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컨텐츠 제작 영역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것도 한번 런칭을 해봤어요. 이제 펄스라는 어플인데 혹시 캐릭터 채팅 어플 아시나요? 제타로 뭐 이런 거 혹시 크랙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이제 AI 캐릭터랑 대화를 하는 그런 캐릭터 채팅 어플이 또 이제 게임을 대체하는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런 음성을 활용한 좀 감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이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AI 음성 기술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이 좀 감정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조금 좀 오글거리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너의 기척을 들었던 것 같아. 몽롱하게 몰려오던 졸음이 단번에 싹 가시더라.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뛰었어. 오글거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 유저가 이제 메인 유저가 10대 후반에서 2030 여성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제 서브컬처 쪽에서의 이런 캐릭터 채팅 부분들을 또 많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 이제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뭔가 막 설레는 느낌, 약간 촉촉한 느낌의 음성, 뭐 이렇게 숨이 들어간다든지 약간 숨결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저희 기술의 핵심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많이 활용 또 해봤고요. 뭐 이제 컨텐츠 제작 영역에도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딴 거는 제가 조금 IP 때문에 가져오기가 좀 그러기는 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AI 허브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캐릭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에 맞는 음성을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또 홍보 영상 같은 데다가 이제 음성을 넣어가지고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해왔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컨텐츠 제작 영역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컨텐츠 제작이나 뭐
로컬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90%라는 숫자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저희가 그런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 AI 더빙의 기술 수준 정도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에 사람이 개입이 돼서 뭔가 하는 거에 한 90% 수준 정도는 저희가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한번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hudsonai.com 들어가시면은 뭐 음성 세퍼레이션, TTS, 트랜스크립션 뭐 여기서 이제 트라이 나우 눌러가지고 이제 가입하시면은 더빙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감정에 특화된 AI 더빙과 콘텐츠 제작 플로우를 제공을 하는지를 소개를 드렸고, 제가 이제 다 백그라운드를 다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제너럴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뭔가 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홍성훈 교수님 연구실의 네네. 불보건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감정적인 거를 다루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과제로 우울 혹은 불안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키오스크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그거를 분석해서 우울한지 아닌지에 대한 좀 클래스를 나눠줘야 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모달리티는 음성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 그리고 텍스트인데요. 허드슨에서도 이런 식으로 감정을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랑 또 혹시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영상을 같이 이용할 건데 허드슨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감정 분석을 도움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는지 좀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성, 영상, 텍스트 세 가지 모달리티를 다 반영해가지고 감정을 분석을 하고 있고, 감정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모달리티는 음성이기는 해요. 그래서 음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감정을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음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인식을 같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모달리티가 좀 가장 중요한 모달리티로 저희가 감정을 인식을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 장면에서 저 사람이 긴장했다 뭐 혹은 슬프다 이런 감정들이 다 이제 분석이 됩니다. 감정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활용해요.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프로세싱 되는 게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들에는 그런 오디오 언더스탠딩을 할 때 비디오 모달리티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아까 보여드린 실시간 뭐 스포츠나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음성이랑 텍스트만으로 감정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언어에서의 감정은 비슷했을까요? 저희가 다국어 환경에서도 감정 인식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황인종이나 뭐 백인종이나 혹은 이제 좀 흑인분들이나 이렇게 모두가 이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음성이랑 텍스트를 분리했을 때 말투나 그 부분이 언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제 슬플 때는 좀 터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동일할 것 같은데 혹시 다국어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땠을지 저희가 더빙에서 다국어 전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문화권마다 좀 감정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감정이 저희 한국 컨텐츠만큼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언어 자체로 예를 들어서 엄청 기쁜 장면인데 엄청 화난 장면인데 예를 들어 진짜 흥분해서 막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덜 흥분되게.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거를 성우분한테 부탁을 해서 연기를 시켜봤는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도네시아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감정이 다 전달이 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화권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음성만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어권별로 당연히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달리티로 좀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뭐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이제 다 유사하기는 하죠. 저희가 이제 비디오까지 같이 활용을 하거나 하면은 이런 표정이나 뭔가 그 음성에서의 높낮이나 피치, 뭐 스피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감정에 따라서는 뭐 언어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좀 유사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개한 모델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제 생각은 문장이 아주 길 때 더빙하면 한 문장에도 그 감성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 무섭고 나중에는 슬픈 감성이 있어요. 근데 좀 긴 문장 번역할 때 그 언어의 그 문법 때문에 그 단어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단어 순서 바꾸는 거는 그 더빙에서도 이런 영향을 고려했나요? 엄청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앞서 질문하신 분이랑 좀 다른 결이기는 한데, 역시나 다국어 전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to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어를 영어로 더빙을 한다고 했을 때, 문장의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순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 to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장의 순서가 동일해요. 라틴 언어들은 다 문장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는데 한국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순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제대로 된 데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거를 번역을 할 때도 저희는 반영을 하고 있고, 음성을 할 때에도 해당 언어의 그런 해당 언어의 어순, 그리고 저희가 강조를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 크로스링구얼로 학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런 어순의 도치에 따라서 감정 표현의 강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문장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 주셨던 내용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통적인 더빙 제작에서는 전문 번역가나 더빙 디렉터나 그런 번역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시니까 문화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검수해 주셔서 오류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 그 AI 더빙 파이프라인에서는 오디오 분리나 스피커 다이어라이제이션 같은 화자 분리나 감정 표현 같은 그런 음성 합성 같은 여러 AI 모델들이 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각 단계에서 좀 오류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누적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걸 따로 검수하는 좀 보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이 더빙이라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직역이 아니다 보니까는 문화적인 맥락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말투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사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캐주얼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 엄마라고 부르는데 mother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mom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떤 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컨텍스트적인 맥락을 파악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이제 번역가 분들이 해주셨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AI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의 기술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LLM과 멀티모달 AI 기술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정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됐고, 그런 맥락과 맥락 사이에, 그리고 이런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의 분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단계별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기술을 도입을 한 거고, 사실 이 에이전트가 도입이 되었을 때 이제 기존에 저희가 단계별로 생기던 오류들을 에이전트가 알아서 판단하고, 아, 여기는 길이가 조금 더 기네, 혹은 여기는 조금 말이 좀 빠르네, 혹은 여기는 좀 맥락과 상관없이 번역이 됐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리게끔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QC를 저희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실시간은 당연히 QC를 못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뭔가 정보 전달하는 콘텐츠다, 뭐 그냥 강의를 이렇게 쭉 모노톤으로 더빙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QC가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드라마, 영화 같은 프로페셔널 콘텐츠에서 사실 맥락이 깨지거나 번역이 너무 이상하거나 감정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시청자들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전문가들이 한 번 더 QC를 하는 과정들, 그래서 휴먼 인더 루프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더빙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전에는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거를 저희가 한 절반 정도는 다 수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자동으로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뭐 번역이 조금 이상하거나 혹은 감정 표현이 생각한 것만큼 잘 안 됐거나 하면은 다시 리제너레이트를 하거나 손으로 수정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에이전트를 도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자동화의 비율이 거의 80%에서 9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완성도 있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100%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이기는 한데, 현재는 그 정도 수준? 그래도 한 20% 수준 정도의 수정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서비스를 주시면 이제 저희가 다 번역가분들, 뭐 QC하는 분들을 모셔서 컨텐츠를 완성도 있게 전달을 드리고, 혹은 이제 그냥 저희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사스를 활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AI 더빙에서는 되게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구어체 표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런 음성합성 모델 학습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 이런 대사 같은 구어체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걸로만 구성되진 않았고요. 사실은 TTS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이 되려면 최근 모델이 굉장히 사이즈가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서 또 데이터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10만 시간 정도 데이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다 구어체 혹은 미디어 데이터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미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언어셋들이. 근데 이게 뭐 조금 이렇게 모노톤 음성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오픈된 데이터들은. 그래서 그 데이터들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연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연기 페어 데이터들이 저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들이랑 직접 진행을 했었던 데이터들, 뭐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고객사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들,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연기에 특화된 부분, 레이어를 좀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어요. 또 질문 있을까요?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한양공대에 IAB 자문위원으로 있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어드바이스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융합과하고 실감미디어공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교육과 이런 쪽의 대학원 석사, 박사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드바이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그 한양대에 이제 정보시스템학과 학생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도 이제 AI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뭐 다들 이 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위협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제일 중요한 역량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제대로 정의하는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모델을 개발을 할 때 같은 경우에 모델을 실험을 돌리는 거, 가설을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다 사람이 해야 했던 거고,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지금 TTS 모델의 음성 합성 성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올리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설들을 다 사람이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실험도 사람이 돌리고, 실험을 돌리다가 러닝 곡선을 보다가 좀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계속 돌리고, 돌다가 이제 수렴됐네? 혹은 이게 다시 튀네? 이러면은 이제 학습 멈추고 다시 다른 가설로 또 돌리고,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해왔던 것들인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클로드 활용해서 이제 리서치 에이전트들이 또 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AI에게 잘 말을 해줘요. 내가 생각했던 가설은 이러이러한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로 하고 있는데, 너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은 또 걔가 또 실험 설계도 잘 해주고 실험도 잘 돌리고, 그리고 이제 모델 단에서 넘어가서 이제 엔지니어링 단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저희가 개발할 때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이 늘 저희는 그게 좀 보틀넥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모델이 나와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피처를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화면도 다시 설계해야 되고, 화면에 대한 정의도 해야 되고, UX도 만들어야 되고, UX 만들면 프론트 만들어야 되고, 프론트 만들면은 백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분절된 진짜 그 바틀렉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는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이러한 기능을 만들 거라서 우리의 톤 앤 매너에 맞춰서 이 기능을 추가해줘. 라는 거를 제대로 정의를 하면, 또 클로드 코딩이든 뭐 코덱스든 코딩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뭔가를 하는 방법 그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의와 이거를 문제에 대한 가설, 정의, 그리고 이제 기획단에서의 역량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신다면, 그런 인사이트들을 좀 잘 뽑아내실 수 있는 역량들을 가져가신다면은 굳이 내가 AI를 보완해내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구현을 하실 수 있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실제로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요즘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엄청 막 줄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게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해주신 그 신현희 대표님께 큰 박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